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탈당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당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봐도 민주당 계열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재선 도전할 때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때 자유선진당에 가서 봤죠. 가셨다가 나랑은 여기 안 맞다 싶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선을 하셨어요. 강성 당원의 사당화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많이 인내하고 제가 수차례 구두 경고 등 여러 차례 저는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이렇게 헌시적 버리듯 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러자 이상민 의원도 반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탈당이 국회의장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춥고 외롭겠냐. 당연히 국회의장 꿈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다음 국회의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친명계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마치 당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서 누구든지 공직을 맡고 있으면 비판은 열려 있다며 응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상민 의원님 영입 공식화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직 그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고요. 저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우선은 이상민 의원 본인이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면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환영한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 양금 의원님,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방송에 나가서 저 질문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께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난 이후에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저희 당으로 보면은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상민 장관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시게 되면 대전을 교두부로 해서 충남을 저희가 이렇게 총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이 대전을 놓치면 사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지역적 기반이 이른바 죄송합니다만 스윙 스테이트처럼 이게 그때마다 다른 민심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확실한 뭔가가 스타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면을 봤더니 국민의힘 여기 봐라. 유성을 지역이잖아요. 유성을 지역입니다. 유성갑, 유성을. 근데 이 유성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지금 비어 있대요. 이러면서 자, 유성을이 바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데 어때요, 지금? 네,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는 장성철 전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사고 당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의 입당을 대비해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입당을 하면 환영할 거라는 질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말했고요. 양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 7개 지역구 중 단 한 석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의원이 입당을 할 경우 대전 서쪽이 유성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민주당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 비판하고 떠날 수 있죠. 근데 그랬다고 국민의힘이 입당한다.
요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상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제3신당이 지금 또 논의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낙연 그렇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행위 있을 수 있고요. 할당하기 전에 전화 통화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소속 출마고요. 마지막 하나가 불출마인데 네. 불출마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국민- 뭐 만약 그러면은- 불출마할 것 같았으면 굳이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뭐 거의 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신 분이 무소속으로서 과연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당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3신당? 제3신당은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 10%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장 큰 가능성은 결국 국민의힘 입당이다. 예. 지금 이상민 의원도 탈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의 입당이 현실적 선택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치적 꿈을 펼친다고 했을 경우는 본인은 어제 부인을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당선되면 육선 의원이에요. 육선 의원에게 걸맞는 정치적 꿈이라는 건 국회의장?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1당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2당이라도 가야 어떤 식으로든 도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당이 돼야 국회의장이 그렇죠.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1당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 다른 당에서 20년 동안 계시던 분이 우리 당에 왔다? 지금 왔을 때는 다 좋아서 껴안아줬지만 국회의장을 선택할 때 그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이 과연 이상민 의원을 지지할 것인지는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인물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상식에 속하는 문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일까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지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죠. 다 바꿔서 말하면 그게 강행된다면 상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의 수위를 보면은 예전에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근엄하시고 평소에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당연히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행보를 보면 호남을 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첫건의 어떤 행사에 가신 거는 맞지만 거기에서도 호남을 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저는 신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해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지난 5개월 동안 귀국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목소리를 높였어야지. 근데 조금 늦은 것 아니냐? 만약에 이분들이랑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반명 연합전선 구축 김부겸 전 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사람들 우르르 몰려올까 봐, 강성 지층 몰려올까 봐. 그런데 이분들이 총선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까?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 직전이 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공통점이 있다면 다 총리 출신이죠.
3명의 총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하는 참모도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 기다리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 민주당이 실패하면 그때 민주당 접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운영하는 걸 보면요. 아주 강성인 충성파들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의지가 다분해요.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원외 강성 친명들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령 민주당이 과반을 못해도 그건 똘똘 뭉친 이재명 당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기회가 안 올 겁니다. 그럴 바에는 중도 성향에 특히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갖춘 중도 진보 정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게 나중에 다시 합치더라도 뭔가 이 세 사람의 정치적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세 분 다 워낙 신중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에서 그냥 이재명 체제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세 분에게 다음 기회는 안 돌아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공천 받기 전에요. 괜히 또 이분들 옆에 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공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공천이 불확실하다. 거의 내가 못 받을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또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천에 그러니까 지금 탈락 직전에 그러니까 이 당을 바꾸는 그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요, 사실 유권자들이 아주 냉혹하게 심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당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몸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지금 일종의 데드라인을 12월 중순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김부겸, 전세균 3명의 전직 총리가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당을 만들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세 사람의 행보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닮았지만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이들면서 이제 제3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리를 물러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물론 최근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민주당의 지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무건 수행 중이에요. 그런데 단 정세균 전 총리의 측근 의원이 이현우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현우 의원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낳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뭉치기에는 뭔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 좀 높이잖아요. 그랬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런 청원이 등장합니다. 자, 이낙연 출당 요청.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니 당신이 뭔데 선출로 뽑힌 우리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얘기하느냐. 대장동 리스크도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쓴 표현이에요. 당신이 쏘아 올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당 떠나라. 민주당을 아예 떠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양금희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죠. 이 현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개딸들 때문에. 네. 정세균 전 총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밑에 있던 이원욱 의원이 계속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고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분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사실은 좀 그 한 부분 표현인데요. 저는 이렇게 개딸들의 이런 행동은 저는 거의 테러의 수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책과 관련돼서 문자를 많이 받고 문자 폭탄 수준의 내용도 받기는 하는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거는 부당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저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건 정책과 있거든요. 관련된 거?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예 수박이라고 딱
낙인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심지어는 플랜카드까지 붙여가지고 뭐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거의 등장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사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저는 테러리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